최근 들어서 스마일 장비를 유사하게 만든 장비들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이름이 스 무슨 라식, 클 무슨 라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자, 여러분, 삼성 미라클 안과에서 스마일 라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짜이스사의 오리지널 장비인 비주맥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최근 들어서 스마일 장비를 유사하게 만든 장비들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이름이 스 무슨 라식, 클 무슨 라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사실 그 장비들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검증이 끝난 오리지널 비주맥스를 사용한 병원에서 수술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각막을 절삭할 때 실제로 각막을 깎아내는 직경이 정해져 있습니다. 도수가 높거나 각막이 얇으면 이 직경을 줄여야 되는데요. 밝은데 동공이 2에서 3mm, 어두울 때 한 6mm 정도로 계산해서 하는데요. 무리해서 수술을 권하는 병원들은 각막 두께를 최소한 남기기 위해서 광학부 직경을 6.0 이하까지 줄인 경우가 있습니다. 저희 병원은 디폴트가 6.5, 아무리 적어도 6.0 이상의 광학부 직경을 꼭 지켜서 수술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런 직경에 따라서 각막을 절삭해내는 각막 두께가 정해져 있습니다. 즉 잔여 각막 두께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깎는 양이 정해지는데요. 보통 저는 스마일 수술할 때 잔여 각막 두께를 300을 항상 지키려고 합니다. 다음에 우리가 스마일 수술을 할 때는요, 많이 열어서 뜯어내는 라식하고 달리 스마일 수술은 보통 절개창을 아주 작게 만듭니다. 절개창을 보통 기계에 입력할 수 있는 거는 2mm고요. 이거보다 더 작게 하는 병원도 있다고들 하는데, 실제로 절개창을 너무 작게 하면 박리가 힘들어지거나 적게 무리해서 하려다 보면 옆에 각막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절개창이 무조건 작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. 저희는 2mm 절개를 기본적으로 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가장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각막을 절삭해내는 건데요. 처음에 이 장비들이 나올 때는요, 적절한 에너지를 찾지 못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술을 했습니다. 높은 에너지를 저희가 사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다음날 각막이 붓고 시력회복이 더뎌요. 박리는 잘 되지만. 그래서 한때 로우 에너지, 작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계속 낮춰서 수술했던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,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할 때 에너지는 환자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수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은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동공이 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. 실제로 동공이 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동공이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동공 가운데를 무조건 고집해서 수술을 하다 보면요, 레이저가 약간 변형이 되거나 위치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무조건 그냥 기계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그것도 커스터마이징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명심하셔야 될 게, 여러분들 이만큼 절삭해내고 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각막 두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. 여긴 두껍고 여긴 얇습니다. 얇아진 각막의 강화, 즉 강도를 높여주면 이 주변부 각막하고 일정한 강도가 생기기 때문에 시력 저하라던가 원추각막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서 각막 강화술을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. 이상 이런 7가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저희는 수술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없이 안전한 또 좋은 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미라클 안과 박준성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가 스마일 라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나를 위해, 눈을 위해. 삼성 미라클 안과.